3월 31일 미국채 2년물 금리가 2.337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2.331로 일시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고 4월 1일 날은 금리 역전으로 장 마감이 됐죠. 그래서 금리 역전 현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그래서 증시가 하락할 거다 이런 우려들이 많아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를 보면은 최근에 많이 꺾여서 역전으로 나타났어요. 2019년 9월 이후 3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증시 상승 추세가 멈췄는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은 보통 6개월에서 2년 사이 경기 침체가 오고 증시 급락한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던 거죠. 평균 39주 정도가 걸렸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에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공포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기대감이 주가를 올린다라 보면은 마찬가지로 공포는 주가를 내리게 한다. 그래서 증시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어쨌든 나쁜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1980년 이후에 6번의 경기 침체 이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하면은 굉장히 겁을 먹는 거죠. 설마 좀 있으면 증시 하락이 오는 거 아니야?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 IT 버블이 있었죠. 2001년도 금리 역전이 벌어지고 422일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리 역전이 벌어지고 571일 이후에 증시가 무너졌고요. 2019년 9월 같은 경우에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는데 6개월 뒤에 2020년 3월 코로나로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과연 금리랑 연관이 있는 거냐? 사례에선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은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그냥 일요일날 MBC에서 하는 서프라이즈급 음모론이라 생각을 하죠. 금리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고 증시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시차도 1년 가까이 벌어져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진짜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금리 역전 현상의 이유는 첫 번째 단기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 장기 금리가 내려가서일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2번의 이유로 금리 역전이 벌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1번이 이유면 꼭 그렇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아야 더 안전합니다. 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기가 길어지면은 내가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기채가 금리가 더 높아야 되겠죠. 더 오랫동안 돈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채 2년물을 단기채라 부르고 미국채 10년물을 장기채라고 부릅니다. 미국채 2년물은 금리 인상과 연관이 깊어요. 인플레와도 연관이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올릴 거고 채권 금리도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만기가 짧은 단기채일수록 즉각적으로 금리가 반영이 됩니다. 채권 가격이 빠르게 하락한다는 거죠. 시중에서는 1%짜리 채권인데 금리가 올라서 나중에는 2%짜리 채권이 나올 거다. 그럼 채권은 매력이 사라지겠죠.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거를 팔고 다른 채권을 산다던가 아니면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돈이 이동하겠죠. 미국채 10년물은 장기채예요. 경기 호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단기채처럼 빠르게 반영되지가 않아요. 좀 무겁게 움직이죠.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의 속도차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장기채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채 매력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경제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증시에 큰 하락이 왔던 적이 많았습니다. 2년을 단기라고 하지만 3개월 물짜리가 있어요. 미국채 10년물 빼기 3개월물을 빼면은 스프레드가 나오는데 보다시피 오히려 상승하고 있죠.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2년물은 좁혀져서 역전이 났는데 왜 3년물은 역전이 안 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자료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증시가 하락한다?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다 팔았을 때 오히려 증시가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큰 손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0년물에서 2년물 스프레드 역사를 보시면 IT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모두 2년물, 3개월 모두 10년물과 스프레드가 역전되고 나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물 역전, 3개월물 역전됐을 때 우리는 증시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다르죠. 2년물은 역전이 됐고 3개월물은 역전이 안 됐습니다. 3개월물마저 역전이 됐다라 그러면 우리도 두려움이 더 세지겠죠. 하지만 지금 시그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락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난 3개월 모두 금리가 오르지 못하고 정체되다가 무너지는 구간이 있어요. 세 번 다 모두 금리가 오르려다가 못 오르고 계속 정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무너졌어요. 2년물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그 시점에 세 번 다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었죠. 2년물이 10년물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결국 누가 먼저 금리가 떨어지냐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른 2년물이 먼저 추락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벌어지는 역전 현상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와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증시가 상승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증시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근데 지금 2년물, 10년물 모두 금리가 치솟고 있다라는 거는 증시 하락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즉 미래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금리가 꺾이지 않는 한 현재 증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근거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로화 가치입니다. 유로를 달러로 나눈 값이라서 유로화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로화 가치가 올랐을 때 신흥국 증시가 좋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보통 유로화 가치가 떨어질 때는 신흥국 증시가 나쁩니다. 코스피 지수랑 흡사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길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지금 언제 바닥이냐, 언제 끝나고 다시 올라가나요?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이 바닥의 깊이를 보면은 거의 역사적 바닥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유로화 가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예요. 러시아 사태로 스프레드가 크게 발생했었죠. 그래서 경제 위기 신호를 보냈고 증시가 급락했었는데 최근에 급격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때 위기가 굉장히 큰 것처럼 봤잖아요. 코로나 때랑 비교하면 찻잔 속에 태풍이었습니다. 러시아 사태가 굉장히 큰 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루브라 가치도 한번 보면요,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아직도 러시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연일 보도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뉴스를 믿을 거냐, 시장을 믿을 거냐? 저라면 후자를 믿겠어요.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면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도움이 됩니다. 130달러에 육박했던 유가가 이제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인플레 압박이 덜해질 거고 투기 수요도 좀 빠지겠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물가 인상도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고 금리 인상도 지금처럼 0.5%씩 빅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느리고 꾸준한 금리 인상, 이거는 장기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수확을 얻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 역전 이후에 증시는 왜 하락했느냐? 저는 연준이 잘못했기 때문이라 봐요. IT 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 두 번의 위험을 만들었던 게 누구냐면 그린스펀입니다. 이전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래서 버블을 만들어 둔 다음에 급하게 금리를 올립니다. 이거 마치 운전자로 치면은 급가속했다가 급정거했다가 계속 반복하는 운전사예요. 급정거랑 급가속을 하니까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치는 거죠. 금리 인상 각도를 보세요. 이거 롤러코스터 보면 시작할 때처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저속도로 금리를 올리는데 견뎌낼 기업과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한계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도달하게 되는 거고 증시도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나마 옐런의 상승 각도가 과거의 그린스펀보다 좀 낮았어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가 오면서 파월도 이전과 같이 금리 인하로 불을 껐습니다.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거처럼 다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즉 그만큼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동성을 처리하는 이 금리 인상기에는 보통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빨간색 구간이거든요. 그 이유는 유동성은 넘치고 문제는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위험자산으로 돈이 이동했기 때문이죠. 금리를 꽤나 올려서 유동성을 해소할 때까지는 과거처럼 증시도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머지않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상승 다음은 하락이에요. 상승이 오면은 하락을 준비하는 게 맞고 하락이 오면은 그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 시기가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오르면 오르는 만큼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보통 여기서 보는 특징들은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난 다음에 증시에 위기가 와서 하락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도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을 때는 파티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난 그런 것도 싫다, 이런 예상하고 싶지 않다, 그냥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필수 소비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을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